에스더 기도운동이 고향을 떠나온 탈북민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2 송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초의 찬양대인 예루살렘 찬양대가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가 서울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5대 총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이사회로 연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탈북민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들은 서로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13일 성탄맞이 탈북민 가족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 등 70명이 참석해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성탄의 선물을 나눴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탈북민과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2,600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 다 지명해서 빼어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라. 김치 전달식에 앞서 진행된 북한 구원 화요 예배에서는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에스더 기도운동 탈북민센터의 배흥환 소장은 고향을 떠나온 탈북민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누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김장 나누기가 그 북한 사람들의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고향에 좀 청취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고요. 예배 후에는 탈북민 교회 20곳에 50kg의 김치와 선교 후원금을, 각각 성도들에게는 10kg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탈북민 대표로 참석한 탈북민 출신 1호 목회자 강철호 세토교회 목사는 에스더 기도운동과 김장 나누기가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가 다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학연, 지연, 그리고 아무도 아는 분들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탈북민 목회자들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에스더 기도운동하고 인연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여기에 큰 힘을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이 김장이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일용할 양식약 같은 에스더 기도운동은 10년 전부터 탈북민 성도를 대상으로 김치 나눔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향의 김치 맛을 느끼도록 북한식으로 김장을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김치를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한편 에스더 기도운동은 오는 1월에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6.25 참전 16개국의 기도 사역자들과 복음 통일을 위한 북한 구원 기도 성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2022 송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온 협의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엔 믿음으로 회복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길 소망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웨슬리 신앙을 계승한 6개 교단의 연합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2022 송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웨슬리 신학과 성결운동을 알려온 외협은 회원들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웨슬리의 성령신학, 성령결운동 이런 것들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돼서 이와 같은 또 포럼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 도전을 주는 그런 계기를 삼고 싶어서 이번에 포럼을 갖게 됐습니다. 포럼은 외협 공동회장 이상문 목사의 사회와 대표회장 박동찬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설교는 외협 공동회장인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윤문기 감독이 맡았습니다. 윤 감독은 먼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한 교회와 사회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 생애를 성령에 이끌려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존 웨슬리를 기억한다며
위기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생명력을 되찾는 웨슬리언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과 목표를 가진 분들이 오늘 웨슬레안 모임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세대까지 다 연결되어 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명예대표 회장 이영훈 목사의 영상 격려사와 함께 여러 인사들의 축사가 전해졌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다 함께 일어나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소명을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네 목회자들을 서로 돕고 격려한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 등을 주제로 다양한 학술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외협은 내년도 대표회장에 창립 발기인이자 현 사무총장인 양기성 목사를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양 사무총장의 대표회장 취임식은 내년 1월 신년 할례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예배에 별도로 찬양대를 두어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한 교회에서 60년 넘게 사역을 이어온 찬양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초의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가 그 주인공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로비가 북적거립니다. 같은 시각 무대 뒤편에는 찬양대원들이 모여 기도로 공연을 준비합니다. 1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초의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고 조용기 원로 목사가 대조동 천막교회를 설립한 지 4년 후인 1962년 4월 창립돼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섬기는 11개 찬양대 중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창립 60주년의 의미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사역 60주년이라는 어떤 또 다른 또 그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왔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대가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들 대원들 통해서 이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이날 찬양대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인 멘델스존의 엘리야를 연주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가와 맞서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아시는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싸우는 얘기, 그 뒤에 승리한 그 얘기들을 음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음악이 수준이 있고 높지만 또 감동을 주는 음악들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귀한 오라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큰 은혜가 가질 것을 믿습니다. 160명의 찬양대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준비시킨다는 의미인 여호와 이레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낯설어 하셔서 그런 연습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찬양대원 또 우리 솔리스트 모두가 이 찬양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울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대 측은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등으로 힘들었던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란다는 곡의 의미가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가 14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목사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겉으로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 전체의 윤리적 보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껴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많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5대 총장 선출을 다음 이사회로 연기했습니다. 침신대는 지난 13일 18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5대 총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선 지난 11월 입후보한 총 6명의 후보자 중 가장 높은 표를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선 투표는 14대 총장을 역임한 김선배 교수와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피영민 이사장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침신대 이사회는 다음 190차 회의에서 15대 총장을 다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달 말 동유럽 루마니아의 한 비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목회자 9명과 함께 일주일간 순교 훈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훈련을 통해 순교와 박해신학, 기독교적 관점의 트라우마 회복, 성경 각권에 쓰인 순교와 핍박에 대해 설교하는 법을 공유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크라이나 현지교회가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순교 훈련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죽음을 맞거나 투옥될 때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역기금을 제공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정부가 주관한 재해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13일 재해구호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2 재해구호 유공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국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3월 강원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6개월간 총 15억 규모의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약 3,200명의 피해 아동과 이재민을 지원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후원자들의 사랑 덕분에 빠르게 나눔을 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표창까지 받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한 고등학생이 사고 이후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숨진 채로 발견된 고등학생 A군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교내 심리상담사에게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친구 2명을 떠나보내고 자신도 입은 상처를 회복하며 일상에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족 의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의 공시가는 5.92% 하락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첫날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의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입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67개 행정제도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새해부터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험협회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자와 관련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주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원전의 핵심 설비의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 한국형 원전입니다. 예상 발전량은 연간 1424GWh로 이를 통해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무역 적자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현지 시간 13일 제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nd now, the law requires that interracial marriage and same-sex marriage must be recognized as legal in every state in the na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에 서명하고 평등과 자유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결혼존중법이 통과되며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하던 결혼보호법이 폐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주에서 인정된 동성결혼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미국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는 결혼존중법 제정으로 종교적 신념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나라의 소셜미디어 회사는 미국 내 거래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바이트댄스와 틱톡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법률이 현지 시간 13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 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새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 말까지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 수를 600개로 줄이고 담배의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뉴질랜드 정치권 일각에서 소규모 매점을 말살하고 흡연자들을 암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현지 시간 12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연방경찰청의 난입을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약 200명의 시위대는 대선 불복 시위에 가담한 원주민 남성이 체포되자 둔기와 돌, 사제폭탄 등을 들고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체포된 브라질 원주민은 폭력 시위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의 열흘간 구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시위는 범법 행위라며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막고 대중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화하는 당선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1에서 5cm 안팎의 제법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체감상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한 만큼 외출 시 방한용품 잘 챙기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6도, 광주 7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 고교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진상규명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온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아픔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뜻하게 감싸고 위로하는 노력이 소중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